자, 공부합시다. 오늘은 과천중앙고 23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자, 뭐 1, 2, 3, 4번 이런 거는 같이 안 풀어도 되겠지? 5번도 같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6번은 약간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얘를 a, 루트 2를 b라고 생각하면 a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게 정이지?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애는 제곱하면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게 정이고 그 다음에는 2에다가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은 i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음수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면 얘는 뭐니까? 이 녀석이 루트 2의 i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분모에 허수가 있는 건 좀 짜증나지? 그러면 i의 켤레인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얘는 어떻게 돼? 다시 공식을 쓰면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i가 되지? 그러면 얘랑 값이 다르게 나오네? 그러면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뭐가 맞고 뭐가 틀려? 둘 다 맞아? 하나만 맞아? 둘 다 틀려? 뭐가 맞아? 어? 야, 이게 고민거리야? 아, 이 문제 5개야? 2i는 마이너스 2i여서 5개야? 뭐가 틀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거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건방지게 암산하다가 의문사당하면 안 된다. 혹시 어디가 틀렸는지 알았니? 얘는 이게 틀렸어. 왜 틀렸어?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제대로 푸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 얘는 원칙대로 하면 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이잖아. 얘는 좀 여기다 갖다 치울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는 분자 제곱 분모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제곱하면 당연히 2 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를 좀 예쁘게 써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를 합치고 싶지? 루트를 합칠 때 근데 주의해야 되잖아. 왜? 중학교 때처럼 루트를 그냥 합쳐서 되는 게 아니고 루트를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언제? 음수, 양수일 때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를 합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에 주의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2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지장이 없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뭐니까? i니까 답은 2분의 3 마이너스 2i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왜 틀렸어? 얘는 그냥 암산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거의 2배인 건데 보통 이런 거 일일이 안 하고 어떻게 해버려? 그냥 루트 한 번에 합쳐버리잖아. 암산해서.
이렇게 해서 쓴 결과가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암산해서 한 번에 땡겼으면 망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옛날에 이 관련된 문제를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풀어본 적이 있거든. 어떤 문제였어? 이거 푸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거 다짜고짜 다 어떻게 쓰다가 틀렸어? 이렇게 쓰다가 틀렸지. 이거 왜 틀린다고 했어? 얘는 FM대로 원칙대로 쓰면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A 루트 B잖아? 근데 뭐가? 이 루트를 합치는 과정에서 A, B가 둘 다 음수였다면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암산으로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하고 합쳐버려서 실제로 그때 다 틀렸었지. 이거 내 기억에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얘는 이거의 곱셈 버전이고 얘는 분수식 나눗셈 버전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틀리면 이렇게 틀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주의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는 그래서 솔루션 2처럼 애들이 보통 풀기 때문에 보통 잘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 전에 틀렸던 문제처럼 이렇게 살짝 애들이 실수하기 쉽게 내면 아마 다 걸려서 자빠질 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지? 이해됐니? 정리? 그래서 얘는 답은 4번이다. 혹시 어제 카톡에 올려준 영상 봤니? 아무도 안 봤어? 어? 뭐 공부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 만한 여유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풀이 하나 추가해줬거든. 내 왠지 출제 의도는 그거였을 것 같아. 왜냐면 실계수 조건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넘어갈게. 이거 정리됐지? 6번? 자 그러면 7번 안 해도 되겠지? 8번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안 할게. 뭐 주의사항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것들 뭐 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9번. 얘는 핵심이 뭔지만 설명해 줄게. 얘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 분수식이라고 하잖아. 분수식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간단하게 하는 게 기본이지. 이거 되게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학습 목표자. 복잡한 걸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 하는 짓이고 복잡한 게 나오면 항상 간단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분수식인데 복잡한 걸 간단히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약분 아니야? 물론 약분도 있고 부분분수도 있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는 약분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999를 x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은 x세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의 형태인지 공통부분이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뭐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뻔하고 이때 뭐가 0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얘는 0은 아니니까 약분해버리면 이게 x 플러스 1 되니까 1000 되는 거겠지?
물론 이 문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아마 다 맞았을 텐데 그냥 분석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분수식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 있냐, 그리고 분수식의 계산이 복잡하면 간단히 하는 도구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겠지. 약분,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부분분수, 뭐 번분수 계산 이런 것들 잘 알아놔야 된다. 그리고 항이 여러 개면 적당히 묶는 것까지는 알아야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10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나왔네. 아마 이게 지금 여기 기출문제 안에서 아마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풀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에 다 나오는 문제라는 거 알겠지? 난도와 유형이 바뀌지만 항상 두세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나올 거야. 중요한 학습 목표니까. 여기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는 요런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가 이 구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는 뭐 요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럼 꼭지점에 x좌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만 가지고 최소는 어떻게 알게 돼? 당연히 얘가 여기에 대칭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1이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4잖아? 그러면 거리가 먼 게 당연히 최대의 반대인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니?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2일 때니까 k 플러스 9가 최대값이어서 7이고 최소값은 x가 2일 때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7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k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 된다고. 됐니?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근데 뒤에 뭐가 문제가 됐어? 18번이 문제가 됐지? 본질을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얘도 t가 변수기는 하지만 여기 봐라. 닫힌 구간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걸 묻는 건데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생소한 형태로 묻는 것밖에 안 되겠지? 쟁점 사항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라고 했어.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네? 맞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t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내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가 들어가니까 t일 때 최소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 그러면 언제 최대가 돼? 마이너스 t 아니면 t 플러스 4에서 최대가 될 거는 뻔한 거잖아. 근데 뭐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t 플러스 4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t 플러스 4에서의 값이 최대고 t에서의 값이 최소가 될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오른쪽이 더 위로 간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왼쪽이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 왜? t의 값이 변하니까. 그러면 언제 왼쪽이 더 크고 언제 오른쪽이 더 크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고?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하나는 2t고 하나는 4잖아. 4가 더 크면 오른쪽이 더 큰 거고 2t가 더 크면 왼쪽이 더 큰 거 아니겠어? 그래서 2t와 4를 나누는 기준은 t가 2일 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겠어?
0 이상이라는 조건은 깔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경우를 깔면 되지 않겠어? t가 2 이하가 되면 이때는 2t보다는 4가 더 작거나 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될 거라고. 그러면 t에서의 값이 최소고 t 플러스 4에서의 값이 최대니까 이 둘의 합이 12가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가 t 플러스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지금 깨알같이 세로셈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얘를 더하면 값이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0.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오른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t는 1 되겠지? 이때 덥석 t가 1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이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족이 되기 때문에 t는 1은 우리가 찾는 값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케이스 어썸션, 가정. 됐니? 자, 그러면 t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꼭지점의 x좌표는 t고 오른쪽은 x좌표가 t 플러스 4고 왼쪽은 2t잖아? 그러면 2t가 아니라 마이너스 t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t가 4보다 큰 거니까 2t가 4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왼쪽이 더 높겠지?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겠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되겠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2가 된다라고 했으니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여기서 4t제곱 나올 거니까 뒤에 있는 거랑 하나 상쇄해서 날려버리면 더한 값이 12 되겠지? 그럼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12가 된다라고 하면 2로 나눠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그냥 근해 공식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둘이 다 답이다라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확인하라고 했어? 이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고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은 누가 봐도 2보다 작으니까 걸러져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은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3보다 크겠지? 루트 10이 3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2보다 큰 거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은 답이 된다.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t는 1, t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이 되니까 답은 루트 10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고. 근데 케이스 두 개가 다예요? t가 0 이상인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만 하면 되겠지. 한 개 더 있는데 이쪽 아니 근데 어떻게 한 개가 더 있을 수가 있어. 마이너스 t가 오른쪽으로 가서 더? 상진이 이해되니? 그래서 앞에서 봤던 쉬운 문제나 지금 이 객관식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나 사실상 똑같은 학습 목표를 묻는 문제인 거야. 본질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 당연히 언제 최대가 될까는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 꼭지점으로부터 뭐가 더 멀리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러면 거리를 재야 되니까 거리를 계산하면 하나는 2t고 하나는 4잖아. 그럼 2t가 커 4가 커? 라고 물으면 0 이상의 t에 대해서 2t가 큰지 4가 큰지는 한 번에 답할 수 없지. 당연히 뭐 해야 돼? 경우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뭐
유형화해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생각나는 대로 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이 튼튼하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리 유형을 바꿔서 낸다고 해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다고 해. 본질은 뭐야? 꼭지점의 x좌표가 닫힌 구간 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대칭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봤자 크게 어려울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냥 내용만 공부를 해도 개념 수업만 해도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게 돼. 그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면 공부 시간을 줄이고도 수학 점수는 쉽게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좀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그 기본만 듣고 바로 시험 문제 풀면요 배운 게 다 백지에 써볼 정도로 기억나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는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뭐 기초적인 문제를 막 수준별로 다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난도 문제 던져주면 그냥 고민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서 최상위과를 수업할 때 보통 내가 문제 풀어주는 일이 거의 없고 2시간이면 보통 2문제 풀거든. 평균 2시간 동안.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개념 수업 5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생각해볼 거리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킬러 문제, 생각해볼 만한 문제, 막 요소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문제 그냥 던져줘. 그러면 문제를 뭐 하나도 풀어본 게 없잖아. 배운 것만 가지고 고민해서 풀 수밖에 없어. 끙끙거리면서 풀어. 그리고 그걸 한번 풀면 그 안에 있는 학습 목표,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 뭐 이런 거 안 풀어봐도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그럼 보통 문제집 한 권을 한 단원 풀어오면 질문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뭐 5개, 6개 이 정도 나오거든. 근데 한 6명에서 8명 이렇게 팀 수업하면 겹치는 거 빼더라도 10몇 문제 되잖아. 그 10몇 문제를 질문한다고 해서 그걸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서 또 같이 한 2문제만 골라서 또 수업 시간에 같이 생각하면서 풀어. 뭐가 틀렸고 뭘 주의해야 되고 얘는 주어진 게 뭐고 우리가 배운 게 뭐니까 어떤 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뭐 애가 풀이를 틀리면 나오라고 해서 틀린 풀이 설명하게 시키고 왜 틀렸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또 2문제 정도 보면 그게 공부가 됐잖아? 그러면 자기 질문이었다고 했던 문제 다시 숙제로 내주면 거의 다 풀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넘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사실 문제 18번이 문제 10번보다는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나 그렇지는 않아. 왜? 본질이 똑같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3일 때 최소야, 2일 때 최소야 라고 물었을 때 2일 때 최소예요 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보지 않고도 알잖아. 그래프만 가지고도. 그 본질이 뭐였어?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가 될 거니까.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본질을 알고 있다면 18번도 똑같이 풀 수 있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항상 문제의 풀이를 외우고 그냥 풀이를 따라 풀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목표 위주로 학습하라고. 핵심 개념, 아이디어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왜 틀렸는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뭐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뭘 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된다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실력이 많이 쌓일 거야. 자, 넘어갈게. 자, 11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기본은 뭐야? 공통부분을 찾아서 묶거나 치환해서 간단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의 형태라면 공식 적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보기차식의 경우에 치환해보거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차 공식의 꼴로 변형하라고 했고, 문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문자는 하나인데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인수정리 쓸 수 있도록 적당히 뭔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으라고 했고, 이도저도 아니면 적당히 묶어보라는 말도 했지.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공통부분이 보여? 바로 인수분해가 될 만큼 공통부분이 보이지는 않지? 공식의 형태라고 볼 수도 없지? 그러면 얘는 보기차식도 아니지? 문자수가 많아 하면 2개부터는 문자수가 많은 거야. 얘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얘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면 돼. 그러면 x, y 2개가 있잖아. 뭐가 차수가 낮아 하면 똑같지? 아무거나 하나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근데 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수식이 있는 건 좀 껄끄러우니까 내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해. 그러면 쟤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x만 문자로 본다고 하면 우리 뭘 해야 돼? 이게 공식의 형태일 수도 있잖아. 왜? 이게 곱이고 이게 적당히 합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 중3 때 엄청나게 많이 하지. 그러면 얘를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차근차근 분석하면.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는 공통이라고 생각하고 묶어버리면 지금 내가 식을 똑바로 썼나? 여기가 2y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쟤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 거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곱해서 2가 되는 거 1과 2일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적당히 나눠서 얘랑 이렇게 크로스해서 더하면 얘가 되도록 하는 게 있는지를 봐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마이너스 4y 플러스 2y에서 마이너스 2y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상수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게 어떻게 처리된 거야? 얘 따로 이렇게 처리한 거지. 그러면 끝났네? 저 식은 어떻게 됐어? x-2y-2에 2x 플러스 2y-1이 얘가 되는 거잖아. 앞에 2분의 1 있었으니까 2분의 1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답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됐니? 일단 이거 정리해볼래? 얘 설마 이거 다 전개해서 풀진 않았지? 1, 2, 3, 4, 5번씩을 전개해서 답을 낸 건 아니지? 좀 야매로 풀리네. 전개했어? 아니요? 상상만 비교했지 어? 상상만 비교했는데 바로 답 나왔습니다. 그래? 야, 그건 너무 좀 그런데? 그렇네? 야, 근데 그거는 시험 공부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 실전이었으면 뭐 시간이 없으면 뭐 이거 빨리 풀고 넘어가기도 하자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된 게 실제 시험에서 통한다는 보장이 없지. 왜? 실제 시험에서는 상수항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을지 4개가 있을지 5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 양심상 틀렸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지원이 전개했니? 아니요. 인수분해 했어? 네. 상준이는? 아니 그리고
똑같은데 한명 같은데. 아니 수업에 양아치가 2명이 있었네. 2명이 숨어 있었네. 아 최대한 실전처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 자, 이상한 소리 잘 들었어. 자, 정리됐지?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게. 왜? 자, 지금 봐봐. 우리가 뭐 했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봤지? 남은 거 뭐 있어? 인수정리 있잖아. 인수정리 쓰려면 뭘 알아야 돼? 방정식의 해를 알아야 되지. 근데 문자가 2개인데 어떻게 인수정리를 써? 그러면 하나만 문자로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저런 거 많이 했지. 우리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뭘 문자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뭘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대상이 속하는 집합도 달라지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x만 문자로 보고 x에 대한 방정식을 풀게.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 그러면 x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다짜고짜 쓰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해보자.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4분의 25고, 여기다가 8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9y제곱 더하기 9y 플러스 4분의 25에서 4분의 16 빼면 9 되겠지. 벌써 심상치 않지? 999가 벌써 같잖아. 어떻게 돼? 9도 묶으면 얘는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9에 y 플러스 2분의 1제곱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넣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얘 옆으로 치우고 계산해버리면 2분의 y 플러스 2분의 5에다가 루트 안에 얘를 집어넣은 거 9는 3으로 빼면 될 것 같고, 얘는 어차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부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플러스인 거 먼저 계산하면 2분의 4y에 2분의 3이랑 2분의 5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2y 플러스 2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돼? 빼기를 계산하면 y에서 3y 빼면 마이너스 2y고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x는 알파가 해라면 x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최고 차익에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인수분해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보기에 답이 있는지를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있는 게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랑 맞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해되니? 솔루션 1 같은 풀이는 인수분해 되는 게 보여야 되거든? 그지? 근데 지금 푼 솔루션 2 같은 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안 보이면 그냥 다짜고짜 근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 왜? 인수정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뭔가 식이 복잡해지면 뭔가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두 번째 풀이는 오히려 뭐 중간 계산이 조금은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컨디션에 크게 관계없이 안 되면 항상 똑같이 풀 수 있는 풀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는 해. 알아놔서 나쁠 게 없겠지.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내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풀이를 떠올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서 풀이를 잊어버리면 똑같이 또 못 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항상 문제 풀 때는 뭐 하라고 하냐면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때 모르는 거 문자로 두고 근데 그거 보고 전략 짜서 풀라고 하잖아? 얘는 있는 그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 얘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적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구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대입할 수도 있고 근계를 쓸 수도 있고 인수정리를 쓸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뭘 하는 건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관련이 있어 보여? 대입하는 거야? 근계야? 인수정리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제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플러스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원래 뭘 써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면 판별식이 양수라는 것도 써야 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이 양수인 건 필요 없어. 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이것만 가지고도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이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라는 얘기 못한다고 했지 고등학교에서는. 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처럼 양수가 아닌데도 합과 곱이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소수가 되면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이거는 허수일 가능성은 없다. 무조건 실수고 무조건 서로 다른 부호다. 라는 게 보장된다라고 했지. 왜? 제가 판별식이 양수라는 걸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 2k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양수된다는 게 확실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건 내가 내용 설명할 때 다 해줬던 거야. 얘가 뭐니까? 이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거나 또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가 된다.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일반적으로 두 복소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렇게는 못해.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근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전에 내가 혹시나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생각하면 곱이 음수잖아. 얘하고 얘는 곱이 음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런 얘기 못한다고. 왜? 얘를 두근으로 갖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아. 그지? 얘는 알파 베타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건 알아야 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끝났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25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k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그냥 풀어 쓰는 게 낫겠네. 4k제곱 플러스 12k제곱 플러스 17은 25니까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가 0인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k는 실수되지. 왜 판별식 써보면 실수된다는 거 아니까? 그럼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되겠어? 이걸 만족하는 두 개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 됐니? 그래서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플러스 i 같이 하나 양수 하나 음수가 아닌데도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수의 곱이 음수라고 해서 하나 양수 하나 음수라는 얘기 못해. 그거는 실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실계수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있으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걸로부터 무조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넘어가도 되겠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갑시다. 그러면 13번 볼까? 13번 어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겁나 쉽지. 얘가 뭐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잖아. 거기다 더하기 c의 gx는 뭐야? 뭐 별로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맞춰줄까? 그러면 D에 이건 또 얘가 1로 오네? 사실 이렇게 맞춰 쓰는 건 좀 이상한 지식이긴 한데 그냥 편의상 맞춰 쓸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등호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건데 얘는 x의 항등식이라고 아예 문제에 대놓고 주어졌지? 근데 얘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 a, b, c, d, e의 방정식이기도 하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을 알아야만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태는 모르니까 수치 대입하거나 개수 비교하는 게 좋겠지? 얘는 내 생각엔 수치 대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 지금 이거 다 공통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 1 빼기 2 빼기 5 더하기 5 더하기 a가 0 돼버리잖아. 우변이 0이니까. 그래서 a가 몇이라는 거 알아? 1이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몇 대입해버리면 x에다가 요거 0 되게 만드는 1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빼기 5 빼기 5 플러스 a는 1이었고 쟤는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몇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2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겠네. 그 다음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 최대한 0이 많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우변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8d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6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D의 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대입해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이거잖아.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4, 24에다가 2 곱하면 48C. 3 대입하면 4, 2, 8. 8D니까 마이너스 8. 3 대입하면 4, 2니까 얘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3 집어넣은 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81 플러스 54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이잖아. 이거 60이니까 21 될 거고, 그러면 75, 76 이렇게 되나? 그럼 이거 다 더해버리면 48C가 96 되니까 C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B 구해야 되지. B 구하려면 이것들 0 되지 않는 거 대입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게 x에 0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좌변은 1이고 0 대입하면 9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c니까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1. 여기는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b의 값은 1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0 되겠네. 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항등식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차수가 4차에서 조금 귀찮을 뿐이지 뭐 어려울 리가 없지. 당연히 뭐 해야 돼? 전기에서 개수 비교해도 당연히 된다. 그리고 이거 조립제법 써도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역 바꿔한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3 순으로 조립제법을 쓰면 처음에 나머지 0이고 그 다음 나머지 2, 그 다음 나머지 D, 그 다음 나머지 C, 몫이 B 이렇게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조립제법으로 차근차근 연쇄적으로 써서 푸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게 아마 제일 쉬운 풀이가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거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 이거 조립제법으로 풀면 아마 채 1분도 걸리지 않을걸? 그지? 그냥 한 자리 정수의 4칙 연산을 뭐 한 대략 한 20번에서 한 25번 사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안 할 것 같기도 하다. 넘어갈게. 자, 14번 어떻게 푸니? 다항식에 나눗셈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쓰라고? 무조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라고 했어. 몫은 모르니까 QX, 나머지는 RX. 근데 얘는 몇 차? 얘가 2차니까 1차 이하여서 뭐라고 쓰면 되겠니?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X의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할래 개수 비교할래 하면 얘가 9차식 나올 건데 QX 9차식 모르는 거 문자 10개 넣어서 개수 비교는 하고 싶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수치 대입하는 게 간단할 것 같다는 게 전략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R2가 2A 플러스 B니까 0 되면 B가 마이너스 2A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은 A의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로 이 식을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 0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변도 나누면 어떻게 돼? 몫은 X 마이너스 2에 QX 플러스 A가 되고 나머지가 0이지? 그럼 얘는 1차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이거 항등식 조건 다 만족하니까 얘도 목 이렇게 되니까 몫의 유일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A의 값 알아내면 되니까 개수 비교하기엔 또 너무 어려우니까 얘 0 되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 2의 9제곱은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RX 구해졌지?
2의 9제곱에 x-2니까 R3은 2의 9제곱이어서 답은 2번 되겠다. 다음 식에 나눴으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고 이때 항등식 조건, 차수 조건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 그 조건 다 만족하는 Q와 R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였어. 넘어가도 되겠지? 창준 이해됐니? 태린 이해됐어? 지연이 됐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어떻게 풀면 되니? 태린 이거 야매로 풀었어? 제대로 풀었어? 야매로 풀었어? 아니 자꾸 그 하나도 그런 거 말고 뭘 보시는? 아니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알아야지. 창준 이거 풀었니? 야 봐봐.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저 1차식 4개에서 1차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옵션은 뭐 있어? 2나 3 같은 게 될 수는 없잖아. 왜 2나 3 같은 걸 막 계속 곱해서 정수끼리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1차의 개수가 뭐여야 돼? 인수분해했을 때? 풀마 1 시키야. 풀마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뭐 별로 문제되는 거 없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식을 써볼게. 자 px가 지금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1차형 4개를 인수 가져야 되는데 걔가 뭔지 모르니까 문자를 좀 써볼게.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P알파가 0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러면 얘는 써봐.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9에 알파 제곱 더하기 n제곱이 0이지? 근데 얘가 뭐기 때문에? 복 2차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알파의 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도 그냥 알파의 4제곱 되지. 그래서 이게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뭘 가져야 돼?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x 플러스 알파도 인수로 가진다는 게 항상 보장이 되니까 이 4차식 px의 인수는 어떤 꼴이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꼴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당연히 이 조건상에서 알파는 뭐여야 돼? 정수여야겠지? 근데 얘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데 얘도 반드시 인수로 가지게 되니까 그냥 알파를 0 이상이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겠지? 왜? 어차피 0 이상인 거 하나, 0 이하인 거 하나인 게 뻔하니까. 그러면 얘는 저런 게 4차식이 되려면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얘기할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뭐야? 0 이상의 정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니? 이거 일단 정리할래?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면 약간 찍는 거에 가까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아 근데 야외 높은 게 하나 더 있거든. 몇 번? 20분. 20번을 야매로 풀었어? 네. 20번 풀었다고 하기가 조금 그냥 뭘 잔뜩 썼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풀었다고 하기에는 그냥 뭔가 많이 썼다. 아 정답 맞아요. 어? 맞아요.
아니 그 뒤에서 잘 안 봤어. 풀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뒤에 있는 풀이 다 보지는 않았어. 그러면 요 정리됐으면 요거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알파, 베타, n 3개고 그럼 식의 개수를 늘려줘야 되니까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좋겠지 수치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n 플러스 9가 될 것 같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n 제곱 될 것 같거든. 뭐 해야 될 것 같아? 등호가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확인하라고 하잖아. 얘는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당연히 방정식이지. 이게 알파 베타 n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니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성립할 거면 100이하의 자연수 n은 100개니까 답이 100 돼야 되겠지?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방정식이야. 그럼 어떤 방정식이야? n에 대한 아주 잘못 말했어요. 야 n에 대한이면 연립이라는 말이 나와. 문자가 하나면 얘는 연립이기도 하고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부정방정식이기도 하거든. 무슨 조건이 있는? 0 이상의 정수 조건이 있는. 사실 근데 얘가 0은 아니잖아.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얘도 0 이상의 정수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수라는 거 알 수 있기는 해. 그래서 얘는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다. 자연수는 정수기도 하고 실수기도 하니까 부정방정식의 3대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면 되겠지?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해도 가능하면 뭐 하는 게 좋아?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줄이기 쉬운 거 차수를 낮추거나 미지수를 줄이거나인데 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근데 자연수끼리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로 갈아 끼우면 될 것 같고, 그럼 알파, 베타, n 중에 뭘 줄이기 쉬워? 라고 하면 n을 줄이는 게 제일 쉽겠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알파 베타 더하기 9가 돼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끝났지.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은 우리 마음대로 줘도 사실 상관없죠. 우리가 세팅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게 자연수가 나도 별로 상관은 없겠지.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되겠지. 풀마 3인데 베타가 더 같거나 크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더 줄여버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해됐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연립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나는 n의 범위를 알고 있고 베타가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 전에 다른 기출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일일이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뭐 하자고 했어? 그래프 그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뭐만 찍혀? 알파가 정수인 점들만 찍힐 거 아니야. 여기 알파가 정수가 되면 당연히 얘는 정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어디까지? 100 이하가 될 때까지만 찍으면 되잖아. 왜?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언제 100에 가까워질까? 8 집어넣으면 어때? 8 곱하기 11 하면 88이니까 문제 없지? 9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2 해버리면 100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9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에다 1부터 8까지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만 답이 되니까 답이 8개 돼서 4번 됩니다. 이해됐니? 지난번에 이 관련된 문제 풀어준 적 있지?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저런 n이 어떤 정수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n값 찾는 거 어디서 했는데 그지? 정리해라. 걔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50분 제곱으로 다 이해됐니? 넘어가도 되겠어? 다음 문제 가도 되니? 자, 16번 봅시다. 16번은 발문이 거지 같지? 그러면 x가 상수로 준 게 아니라 저게 방정식으로 줬기 때문에 저기서의 x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애인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 순간 문제 5D야. 이런 식의 발문은 썩은 발문이야. 얘는 차라리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야 맞을 텐데. 그러면 저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도 아니고 뭐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 사실 a, b의 값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x에 대한 값의 정보를 주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썩은 발문이야. 썩은 발문. 우리는 문제를 알맞게 고치고 풀게. 그러면 자,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두어근이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켤레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지? 또 뭘 알아? 3차 이상은 무조건 고차기 때문에 차수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B로 고치면 2차를 1차 이하로 낮출 수 있으니까 차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가에서 상당히 많은 조건을 얻었고 맞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쉬워 하면 얘가 더 쉽잖아. 얘는 조건 쓰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A는 B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지? 뭐 이거는 뭐 사실 B분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가도 되지?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어? 얘 하나 남았지? 얘를 푸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 가장 기본은 뭐야? 그리고 허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베타는 켤레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서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 허수부가 0 되는 걸로부터 식을 얻는 게 첫 번째 방법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지는 않을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복소수 알파의 실수부 허수부 모르니까 문자로 놓은 거야. 근데 얘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방향은 뭐냐면 실수라고 하는데 그 값을 몰라?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 문자로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짜증나는 점이 뭔지 알아? 항상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수학상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어? 수학상에서 다루는 계산은 사실상 다 다항식이고 다항식에서는 뭐만 잘하면 돼? 차수 줄이고 문자수 줄이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여기서 짜증나는 건 알파 베타가 섞여 있다는 거야. 우리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잘 피해가면서 차수 낮추고 문자수 줄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식을 이용해서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로 바꿀 것 같아. 이 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 알았어? A도 실수, K도 실수니까 이 실계수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알파라는 거 알았지?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돼? 얘의 켤레인 베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세련돼 있겠지? 그럼 A가 3이니까 얘 이용하면 어떻게 돼? B도 3 되지 않겠어? 난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세련된 풀이라고 생각해. 솔루션 1은 못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저걸 못하면 고득점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불가능해. 당연히 안 돼. 근데 솔루션은 1을 알고 끝나는 데서 붙이면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저기서 공부를 그치면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제가 실수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알아?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당연한 거지. 이건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뒤바뀌었는데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허수부의 부호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허수부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되지 않겠어? 왜?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했잖아.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인수분해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돼버리고 켤레복소수니까 알파가 허수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하고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알파는? 그러면 알파는 허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0 아니니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은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정리할 때 직접 해보는 게 좋겠지? 솔루션 1은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해. 여기서는 하지 마.
방금 전에 저걸 풀었어? 솔루션 3. 좋아. 2도 알아야겠지. 2가 우리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던 거잖아. 제가 제일 간단한 사실. 원래 어떻게 풀었어? 대입해서 미지수계수 줄이는 방법을 봤어? 그것도 돼. 그 방법 내가 지난 시간에 해줬던 그 설명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닌가?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나? 내가 요즘 하도 여기저기서 이거저걸 많이 설명해가지고 어디서 뭘 설명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물론 지금 A, B 값까지만 구했고 아직 답을 내지는 않았는데 A, B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응? 아니 저 이번에 시험을 시험을 일주일 풀었어. 쌤 프레토르션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그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풀고 쉬는 시간에 풀었으면 시간이 남았어야지. 아니 근데 모든 쉬는 시간이 다 푼 게 아니고 자는 시간이 있어. 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이 새끼가? 이걸 못 봤어. 알았어. 어? 알파랑 A랑 그러면 뭐 잘 써. 헷갈리지 않게. 이거 지워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지원이가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근이니까 사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B도 0이잖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쟁점사항이 뭐야? A, B를 문자로 볼까 알파 베타를 문자로 볼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난번에 풀어줬던 문제 내가 이번에서 풀었나 월수반에서 풀었나 내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주어져 있었거든. 합과 곱이. 그러면 뭐가 돼? 알파 베타는 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A, B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A 또는 B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 만약에 알파 베타를 문자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또는 베타를 소거하거나 알파 베타를 문자로 보면 2차식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차수를 낮추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B는 사라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물론 조금 계산이 아까 솔루션 2에 비해서는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솔루션 2가 아마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풀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위에서 아래씩 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결국 이거랑 지지고 볶아야 될 수밖에 없을걸? 왜 그러면 여기서는 A, B, 알파, 베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식을 4개를 얻어줘야 되잖아. 식 2개, 3개, 여기서 허수부 0 된다는 거 하나 4개에서 엮어줘야 될 거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는 그냥 분명히 그걸로 엮어도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일단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은 A, B가 3, 3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A는 B는 3이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거의 두 허근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이고 알파 세제곱은 양변의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를 곱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얘는 6알파 플러스 9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6알파 플러스 9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 답은 8이 되겠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다른 풀이를 알려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알려주면 뭐 할 수 있어?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를 뭘로 나누면 돼?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써주면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써주라고 했어? A는 BQ 플러스 R로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뭐니까 등호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물어봐야 되는데 t의 항등식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t의 알파 집어넣는 거니까 얘를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이 0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8이라고 하면 되겠지? 답이 8 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됐어? 좌변에 있는 3차식이 우변에 있는 상수로 바뀌면서 차수가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출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풀 때 다 해줬던 방법인데 최근에 솔루션 1이 그냥 편에서 많이 썼잖아? 근데 솔루션 2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됐니? 넘어갈게. 자, 17번. 굉장히 쉽지. 왜 쉬워? 그냥 쓰기만 하면 되잖아. 자, fx는 2x 플러스 3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F알파는 2알파 플러스 3이고 F베타는 2베타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됐니? 이게 어디까지 쓴 거야? 여기까지 쓴 거잖아. 그럼 그 뒤에 있는 거 이어서 쓰면 되겠지? F알파는 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다 알파 제곱 갖다 붙이고 F베타는 베타 제곱이니까 이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1이 13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지수가 사실 몇 개야?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몇 개야? 자, 미지수 개수, 시계 개수 불러봐.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야, 창준아, 식 몇 개야? 어? 몇 개? 몇 개? 아, 틀려도 돼. 여기까지 다 틀렸잖아. 뭐 새삼스럽게 이래서 안 틀리려고 그래. 자, 몇 개야? 3개. 자, 3개 나왔고. 성준이 넌 몇 개라고 생각해? 아, 잠시만요. 뭘 불안해요. 이런 거 파악하는
생각하는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미지수 개수, 시계 개수 이런 거 정말 중요해. 시계 7개. 야 씨. 뭐 시계 어디에 7개가 있어? 근데 자세보면 7개예요. 왜? 그 물리적으로 자세보면 7개예요. 진짜 힘들어. 이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그러나 식 몇 개야? 3개. 식은? 야 니네 눈 똑바로 뜨고 봐. 등식이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야? 식은 5개야. 그래도 비슷해. 어? 비슷해. 야 니네 7개라고 세는 건 이렇게도 식이라고 세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야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그럼 식이 2개야?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얘는 식이 3개야? 아니고. 이런 미친 소리는 하지 말자고. 동치는 안 돼요? 의미 있는 식이 몇 개냐고. 이거 2개로부터 얘는 따라 나오는 식인데 이걸 식의 개수로 세겠다는 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식의 개수 세려면 등호가 몇 개인지 보는 게 기본인데 이것들이 7개 어떻게 답만 이렇게 쏙쏙 피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선생님 F알파나 E알파도 3을 식으로 안 준다고요? 뭐? F알파는 2알파도 3을 식으로 안 준다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세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하나 세든가. 어쨌든 의미 있는 식이 2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식을 3개라고 보겠다는 얘기야.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거야? 야 만약에 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식이 3개가 아니라 이거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밑에다 잘라다 붙여서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아니냐고 이것들아. 맞아 아니야? 이걸 어떻게 식 3개라고 봐. 그러면 너네 이렇게 붙이면 이거 적당히 잘 조작해서 여기다 이어 붙인 다음에 식 3개라고 우길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는 등호의 개수를 배우는 게 기본인데 의미 있는 식은 당연히 5개잖아. 그럼 미지수는 몇 개야? 미지수는 몇 개야? 3개. 어떻게 3개야? FX랑 알파랑 괜찮아요. 5개요. P랑 Q도 있으니까. 장난치나 지금? 야, 지현아 몇 개야? 2개? 아이 진짜. 상준아 몇 개야? 야 세워놓은 식을 보고 얘기해. 미지수 몇 개야? 5개. 왜 5개야? 베타, 어. F알파, F베타. 에라이 씨. 얘는 미지수는 5개야. 왜? 2차 함수 fx를 나타내는데 미지수가 3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쓴다면 미지수 5개, a, b, c, 알파, 베타 식 몇 개? 5개. 그러면 연립해서 미지수를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지? 야 니네 내가 3차식 나오면 미지수 몇 개인지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러면 보통 3차식이면 미지수 4개, 최고차랑 주어져 있으면 3개, 이런 식의 것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2차인데 개수를 하나도 모르잖아. 쥐뿔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fx에 들어가는 게 미지수 3개, 연립하려면 f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될 텐데 당연히 미지수 3개, 알파, 베타 추가되니까 5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FX는 근데 자체로 미지수로 보면 안 돼요? 그걸 미지수로 보면 여기서 어떻게 연산을 할래? 얘를 연립해서 네가 fx 어떻게 구할 거냐고. fx를 문자로 보면 그러네.
야, 주어진 거 구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함수의 최대값 찾으려면 fx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수로 fx를 구할 거냐고. 당연히 개수를 모르면 문자로 두고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5개가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거 성분여고에 대한 중학생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이걸 계속 했는데 1년 반 동안 답을 제대로 계속 못하고 헛소리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할 때쯤 되니까 걔가 갑자기 내가 푸는 것처럼 걔가 나처럼 묻고 나처럼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에 이과 진도까지 다 뺐어.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되면 수학하는 게 쉬워진다고. 이런 게 잘 되면. 이런 기본이 늘리면. 우리 아직 그래도 대부분 희망적이게 1년 반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항상 미지수 개수, 실기 개수 이런 거 초점 맞추고 공부하라고. 그게 4개월 동안 했어도 사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니네가 평소에 미지수 개수, 시계 개수 이런 거 신경 써서 공부하고 있는지. 아마 혼자 공부할 때 그런 걸 많이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오늘 아주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려울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 이런 거 신경 써서 공부하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등호 나오면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뭐 문자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면 뭘 문자로 볼 거야? 뭐 문자 수는 몇 개야? 시계 수는 몇 개야? 뭐 이런 거. 차수 어떻게 줄일 거야? 문자 수 어떻게 줄일 거야?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는 미지수 5개, 식이 5개니까 연립하면 돼. 미지수의 개수 줄이면 된다고. 근데 5개를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 근데 이거를 무지성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서 답을 내고서 와 잘했다. 답 맞았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포기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뭐냐면 미지수가 많은 게 문제야. 미지수를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다항식이야. 미지수를 줄일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 인수정리. 왜? 인수정리는 차수를 낮추지? 차수를 낮추면 어떻게 돼? 그 다항식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잖아. 예를 들면 3차를 나타내는데 미지수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1차를 나타내는 데는 차수를 2개 낮추면 미지수가 2개 낮아지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인수정리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차수를 낮춤으로써 문자의 개수를 줄이고 그래서 차수도 줄이고 문자 개수도 줄이니까 복잡한 식을 간단히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인수정리 어떻게 써? 당연히 아는 것끼리 엮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엮는 게 좋지 않아? 그럼 여기다가 인수정리를 엮어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인수정리 엮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엮으면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얘는 몇 차? 2차인데 얘도 2차니까 몫은 상수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항상 이렇게 차수 따지면서 몫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몫이 1이 아닌데 1이라고 써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 많다. 의외로.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잖아. 알파, 베타 다 구했고 이거 하나 남았잖아. 이 4개의 식을 갈아 넣어서 미지수가 5개가 아니라 몇 개만 남게 했어? 하나. 식도 하나 남게 됐다고. 인수정리가 이렇게 강력한 거야. 연립을 하지 않고도 한 방에 미지수를 4개나 보내버렸잖아. 그럼 이제 안 쓴 거 뭐 있어? F1이 13이라는 거 이용해서 1 대입하겠지? 1 대입해도 되는 근거는 뭐야? 인수정리 썼으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1 대입해도 되겠지? 그럼 좌변은 13 빼기 5니까 8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4a니까 a는 마이너스 2 되겠네. 그래서 fx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2x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볼록한 함수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꼭지점 찾으면 끝나잖아? 그러면 얘는 쉬운데? 이렇게 되면 4분의 9가 빠졌으니까 4분의 9를 원상복구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P는 2분의 3이고 Q는 여기 2랑 붙어 먹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더해주면 P 더하기 Q의 값은 몇이야? 2분의 30이니까 15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해됐니? 정리. 그래서 인수 정리를 제대로 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풀이의 길이가 달라지고 당연히 난도도 달라지겠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거고.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면 당연히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좀 쫄리지 않을까? 풀이가 길어져서 답이 보기 없어지면 중간에 계산이 틀려서 그러면 진짜 멘붕 온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 풀이가 중간까지 잘 가다 어떻게 답만 이렇게 쏙 7년살. 근데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좀 고치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거는 계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아. 이거 계산 자체 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검증에서. 문제 푸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한 줄 한 줄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태도를 기고는 게. 보통 그렇게 하면 고쳐지거든. 연립했구나. 근데 인수정리에서 차수 만들어진다는 말이 항 자체가 차수가 나눠진다는 거죠? 아니 인수를 계속 찾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의 차수가 줄어들잖아. 예를 들면 fx를 모르면 2차를 통으로 모르는 건데 2차식에서 인수 두 개를 찾아내면 모르는 건 인수 말고 인수 정리했었을 때 목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쓰기 전에는 fx를 모르니까 2차식을 모르는 건데 여기 인수 정리를 두 번 쓰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건 a밖에 없다는 거지. 모르는 것의 차수가 줄어든다고. 야, 인수정리 쓴다고 차수가 줄어들면 갑자기 2차식이 1차식이 되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걸 이상하게. 모르는 것의 차수가 줄어든다는 게 의미가 있지. 왜? 모르는 걸 문자를 써서 나타내야 되니까. 모르는 것의 차수가 줄어드니까 미지수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성준 이해됐니? 스테빈 됐어? 네. 지원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깨알같이 인수정리 쓰는 것들을 권장하는 거야. 대놓고 막 이렇게 똑같은 식을 막 이렇게 주는 건 그냥 인수정리 쓰라고 그냥 떠먹여 준 거야. 저게 인수정리 쓰는 게 잘 안 보이는 형태를 줘도 인수정리를 써서 간단히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도 인수정리가 안 되면 좀 신경 써야 돼. 내가 저거 왜 못 봤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볼 수 있을까? 이해됐니? 뭐 다행히 이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나면 그 뒤로는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뭐 인수정리 안 써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차수가 올라가거나 식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풀기가 어려워지니까 잘 공부해 놓는 게 좋겠지? 지울게. 자, 논수령 19번 매우 쉽지.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 x 빼기 y 하면 2i고 x 더하기 y는 뭐 쓸 필요 없지. x 곱하기 y 하면 어떻게 돼? 3이잖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이것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지. 이거잖아.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i
플러스 9 곱하기 2i니까 10i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i인데 중요한 조건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뭐에 의해서?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a는 0이고 b는 10. 그래서 a 더하기 b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됐니? 넘어가도 되겠지? 자, 논술형 10번. 이런 걸 보면 유형화가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 니네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런 문제 유형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없는 문제 만들어서 냈을 거야. 아니면 접해보지 못한 데서 어디서 가져왔거나. 그지?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뭐냐면 항상 내가 배운 것에 근거해서 푼다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3단원법 맨날 얘기하잖아. 주어진 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내고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라고 하지. 그게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거저먹기야. 자, 봐봐. 지금 얘를 쓸 건데 얘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대놓고. 그럼 한번 봐봐. a세제곱 플러스 8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플러스 6abc가 저 공식을 이용하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에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이거 쓸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니까 이게 1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 알았어?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얘가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우리는 뭘 보여야 돼?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 보이는 문제야. 맞지? 근데 얘가 뭐가 문제야? 그냥 가문제야. 왜? 미지수가 3개나 있어. 항의수가 6개나 있어. 차수도 1차도 아니야. 다 2차 항이야. 짜증나 안 나? 짜증나잖아. 이 상태로는 처리가 안 돼. 그럼 뭘 생각하라고? 내가 배운 게 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배운 게 뭐 있냐고. 주어진 조건 상에서 쓸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이거와 관련된 거.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아는 거 뭐밖에 없어? 당연히 이걸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썼잖아.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쳐다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아는 거 1밖에 없는데? 안 그래? 이거 편의상 귀찮으니까 그냥 X라고 쓸게. 난 어떻게 쓸 것 같아? 내가 아는 건 1밖에 없으니까 얘랑 엮으려면 당연히 제곱하지 않겠어?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잘못 썼지. 이거 어디 잘못 썼냐? 저거 여기 다 개수 잘못 썼지? 이게 맞지?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돼? 뭐 나왔어? 2차항을 날려버릴 저의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 더해도 될 것 같고 빼도 될 것 같고 뭐 원하는 거 내키는 거 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 다 부 잘못 썼네? 야 미쳤나봐 내가. 야 여기 부 다 잘못 썼잖아. 여기 빼기 더하기 야 이거 잘못 썼으면 말려야지. 왜 안 말리니? 이거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제곱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 거기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빼면 여기 6 잔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6의 배수잖아. 왜? A, B가 정수니까. 우리는 x를 6으로 나눈 나머지 구해야 되는데 얘는 6의 배수로 끝났어. 그러면 얘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쟤에 대한 정보가 어딨어? C와 A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에. 그러면 C랑 A는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얘는 짝수지. 얘가 만약에 A가 짝수면 C는 뭐 돼야 돼? 홀수 돼야 되지. C가 짝수면 그러니까 A가 짝수면 C가 홀수고 A가 홀수면 C는 짝수 돼야 되겠지. AC 중에 정확히 하나만 짝수네? 하나 짝수 하나 홀수니까 얘는 2의 배수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는 6의 배수 되겠네? 그러면 x-1이 6의 배수니까 x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쓰라고 하면 이 x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풀어. 식을 더 늘려주거나 문자수를 줄이거나 차수를 낮추거나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수학상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했어. 식의 수를 늘리거나 문자수를 줄이거나 차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뭘 보고 생각해야 돼? 주어진 조건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아는 거 뭐야? 1이잖아. 그리고 뭘 하고 싶어? 3개짜리 더한 거 제곱하고 싶지 않아? 항이 3개인 거? 당연히 1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사고야. 저번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현듯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러면 그날 정말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수학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얻어 걸렸거나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체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운 것 중에 이것과 최대한 관련 있는 거 뭐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1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 다음에 제곱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제일 자연스러워, 수학적으로. 근데 걔를 쓰고 나서 잘 째려보면 차수를 줄이고 문자수를 줄이고 항의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 당연히 빼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고 나서 6의 배수인지를 관찰하면 C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왜? CA가 짝수면 3CA가 6의 배수가 되고 홀수이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 될 거니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답이 1이냐 4냐가 달라질 거 아니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봐야 되니까 어딜 봐야 되겠어 다시? A 플러스 2B는 C 플러스 1을 봐야겠지. 그러면 둘 다 홀수일 수 있어야만 봐주면 되잖아. A, C가 둘 다 홀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CA가 짝수가 돼서 X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더라고. 그냥 이걸 풀이를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똑같은 문제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분석을 해두는 게 습관이 되었고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항상 근거는 뭐야? 배운 거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운 것 중에 이것과 관련된 게 뭐 있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 있지? 내가 배운 것 중에. 그 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원하는 것과 가장 관련된 건 뭐 있지? 생각하면 당연히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보기엔 상당히 자연스럽거든. 그럼 두 식을 얻어냈을 때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빼는 게 상당히 자연스럽거든. 왜? 수학상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 목표라니까. 간단히 하는 거. 항의수도 줄였고 제곱 있는 거 다 없애버렸잖아. 얼마나 좋아. 선생님이 만약에 A 더하기 2B는 C 더하기 1에서 AC가 홀짝성이 다르잖아요. 어? AC가 홀짝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C가 홀짝성이 다르니까 하나 홀수 하나 짝수 대입해가지고 쓰는 거 약에서 푼 거예요? 일반성이 의시한 거 푼 거예요? 그냥 귀리법으로 보이면 돼. 중요한 건 둘 중에 정확히 하나가 홀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홀수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왜? 둘 다 짝수여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A, C가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모순에 도달할 수 있거든. 둘 다 홀수면 A 빼기 C가 짝수인데 1 빼기 2B는 홀수거든. 그거 야매로 푸는 거 아니야?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A는 짝수 아니면 홀수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A를 짝수라고 하자. 그러면 A는 2 곱하기 M이 되는 정수 M이 존재하겠지? 그럼 C는 뭐야? 2에 M 더하기 B 빼기 1이니까 C는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건 야매가 아니야. 내가 말로 떼었을 뿐이지 그걸 적으면 야매 아니라고. 왜 그러면 짝수 아니면 홀수인 거 확실하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럼 케이스 1, A가 짝수. 더 이상 볼 필요 없지. A가 짝수면 C가 짝수든 홀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3CA가 6의 배수가 될 건데. 그럼 A가 홀수인 경우에 C가 짝수가 된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됐니? A 홀수인 거 2랑 C 짝수인 거 0 그냥 C에다 대입해서 6으로 하는 나머지 처음 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은데. 야매로 풀면 안 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무튼 20번 같이 생소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항상 배운 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하나씩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맞춰가는 게 3단 논법으로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런 게 연습이 되어 있었으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최계가 1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fx라는 말이 있고 걔는 두근이 주어졌네? 그러면 fx는 사실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얘가 있네? 그러면 얘는 이걸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 fx 마이너스 gx가 어떻게 된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라는 게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넓이가 6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것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상당히 귀찮구만. 얘랑 엮어줘야 되나? 여기는 알파, 0이라는 게 분명하고 여기는 베타, 0이라는 게 분명하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3, 뭐가 되겠지?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주어진 조건 중에 빼먹은 거 있니 혹시? 그거 지금 그거는 아직 안 쓴 상태이기는 해. 그러면 얘는 일단 식으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냐? 지금 gx가 ax-1이지? 근데 우리가 뭐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x에 알파 집어넣으면 g알파도 0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사실 2점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a알파 빼기 1은 0 되니까 a알파는 1이고 a는 뭐야? 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를 알파분의 1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지수가 a랑 알파랑 a잖아? 그러면 a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3개를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미지수 줄여가면서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를 없애버린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미지수의 개수 줄여버린 거라고.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사실 베타도 a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근데 그 전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간단한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기울기가 알파분의 1이잖아? 그러면 x가 3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알파분의 3 되겠네? 여기가 3만큼 증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의 길이. 넓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분의 1 곱하기 알파분의 3이 6이라는 식으로부터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알파를 문자로 볼래 베타를 문자로 볼래 둘 다 문자로 볼래라고 하면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으니까 베타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러면 얘 날려. 그러면 12야. 그 다음에 얘 날려. 4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알파 됐잖아? 그럼 베타는 뭐 되겠어? 5알파 되겠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뭐 돼? 4알파 되겠네.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됐겠어? 아까 여기 5알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의 값만 구하면 돼? 베타가 5알파였으니까 이거 6알파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 적당히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3 빼기 1은 마이너스 6알파 제곱 이렇게 됐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알파 제곱 되니까 5알파 제곱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나? 내가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니? 좋은 지적이야. 어떤 멍청이가 저렇게 썼어.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네? 그러면 알파는 4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5 알파니까 4분의 5 될 거고 이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5 되겠지? 근데 뭐 때문에 안 돼? 베타가 알파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지? 근데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니? 이 계산을 요즘에 신뢰할 수가 없어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답이 2분의 3인가? 아닌데? 네.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3은 안 돼. 어디? x는 0 다음에 알파 플러스 3은 안 돼. 좋은 지적이야. 오늘 다 엉망진창으로 하는구만. 계산을 아주 새삼스럽지 않아. 얘가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거꾸로 됐겠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게 되겠지? 알파가 1이니까 답은 6이 된다. 내가 풀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요즘에 계속 잠을 못 자서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데 항상 나를 잘 감시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가 항상 미지수의 개수, 식의 개수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이 문제에서 미지수의 개수 몇 개라는 거 체크하고 시작하면 좋겠어? 알파, 베타, A 3개라는 거 파악하고 시작하면 식을 몇 개 세우면 돼? 3개 세우면 되겠지? 그러면 인수정리 써가지고 fx에 대한 식 얻어내서 뭐 개수 비교할 수도 있고 넓이에 대해서도 식을 하나 얻어낼 수도 있잖아? 그럼 사실 이 첫 번째 중에 써놓은 식을 보면 x제곱의 개수 말고 x의 개수랑 삼수항의 개수에서 식이 2개 나오는 거 알지? 그냥 다짜고짜 개수 비교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넓이가 6이라는 거에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 알지? 그러면
문자세개, 식세개니까 그냥 편하게 풀면 돼. 아, 계산 문제구나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3분만 남아있어도 별로 쫄릴 이유가 없어. 왜? 이 정도 계산 3분 안에 충분히 하거든. 왜? 전개한다면 1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비교하는 게 어렵겠어?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는 그게 귀찮아서 적당히 좋은 수를 대입하면 계산이 더 간단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전개하지 않고 나는 수치 대입을 했거든? 근데 개수 비교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똑같이 풀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문제를 풀 때 미지수의 개수, 식의 개수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풀면 식이 조금만 더럽게 나와도 해내기 쉽다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요거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